안녕하세요. 이명호 연구원입니다. 오늘부터 파이썬 연산자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문자열을 배웠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연산자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연산자를 이해할 수 있고 연산자의 종류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자를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 종류에는 크게 6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연산자고요.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산술연산자. 산술연산자는 여러분들이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많이 사용했던 더하기, 빼기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수연산자. 지수연산자는 우리 2의 3승, 3의 3승 뭐 이런 식으로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수행할 수 있는 게 이 지수연산자고, 그 다음은 대입 복합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 대입 복합 연산자는 우리 변수에 값을 집어넣을 때 는 이거 하나 썼었죠. 이게 바로 대입 연산자고, 관계 연산자는 우리 크다, 작다, 우리 숫자 비교하는 것도 있잖아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것들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논리 연산자는 우리가 이제 논리를 가지고 연산을 수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논리는 우리 true 또는 false, 참 또는 거짓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사막연산자. 얘는 살짝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술연산자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보시면은 맨 앞에 있는 여기 기호, 지금 플러스라는 기호가 있는데 얘는 여 밑에서 어디일까요? 그렇죠, 더하기겠죠. 그래서 이 십자가 모양은 우리 이제 더하기라는 연산자고, 우리 7 더하기 4는 1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하기. 다음 여기 두 번째 기호는 빼기죠. 그래서 빼기는 7 마이너스 4라고 하면 3이라고 하고요. 다음은 이제 별표 모양인데 얘는 곱하기라고 합니다. 곱하기는 7 곱하기 4 하면 28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이 뒤에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처음 보는 아마 연산자 기호들일 텐데, 이 슬래시 얘는 이제 우리 나누기라고 하고요. 7에서 4를 나누면 1.75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슬래시 두 개인 거 아마 처음 보실 건데, 얘는 나누기 했을 때 몫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이랑 4 나누면 이제 숫자 1이 나오고, 마지막 퍼센트 얘는 우리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연산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 4 하면은 이제 3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나누기 몫이나 여기 나머지를 거의 처음 보시는 분들 있을 건데, 얘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7에서 4를 나누면 우리는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잖아요. 7,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4 이런 식으로 표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이제 값이죠. 숫자 1이 이제 올라올 거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4 이렇게 쓰시게 될 거고, 얘네 두 개를 우리는 빼주죠. 빼주게 되면 여기에 이제 3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 여기에 있는 위에 있는 얘가 이제 몫이 되겠고요. 여기 밑에 있는 3이라는 숫자가 여기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지는 게 슬래시 두 개, 그 다음에 퍼센트를 사용한 연산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해보면은, 먼저 나누기, 나머지, 나누기 중에서도 몫을 구하는 걸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num1과 num2가 있는데, num1에는 숫자 10을 집어넣고 num2에는 숫자 7을 집어넣었습니다. num1에는 숫자 12, 그리고 num2에는 숫자 7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이때 여기 보시면은 num1 나누기 num2 하면 10에서 7을 나누게 되죠. 이때에 따른 실행 결과는 밑에 보시듯이 1.428 점점점 해서 이제 실제 나누기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밑에는 이제 num1% num2, 이 퍼센트는 제가 나머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에서 7을 나누게 되면 나머지는 3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시 제가 해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10에서 7 이렇게 나누게 되면 위에 몫은 1이 되고요. 그럼 여기 이제 7이 됩니다. 그리고 두 개를 이제 빼주면 3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나머지가 3이기 때문에 퍼센트 했을 때 3이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까 오른쪽에서 봤듯이 이제 몫은 1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1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실습 코드를 가져왔으니까 실제로 여기서 영상을 멈춰서 한 번쯤 실행을 시켜보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익어야지 우리 코드를 다음에 잘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더하기 연산자인데 우리가 문자도 더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보시면은 str1과 str2라는 변수에다가 안녕이라는 문자, 그 다음에 하세요라는 문자를 집어 넣은 건데 여기에서 str1과 str2를 더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문자가 이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자열 더하기는 이어진다는 거 그대로 쭉 뒤에 추가돼서 작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이제 문자들이 있는데 이제 문자형이지만 안에 숫자만 넣었습니다. 얘들도 우리가 볼 때는 숫자이겠지만 실제 자료형은 문자이기 때문에 두 개 더하면은 10과 7이 더해서 107이라는 문자가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숫자랑 문자를 한번 더해 볼 건데 먼저 제가 num1이라는 곳에는 숫자 10을 그 다음에 str2에는 숫자 7이지만 문자로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이때 프린트 해가지고 num1과 str2를 더했는데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우리 파이썬은 에러가 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에러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에러가 나는데 이걸 해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러를 계속 보여드릴 테니 한번 이 에러를 만났을 때는 아, 이래서 에러가 나는구나 생각해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러를 하나씩 보면은 여기 맨 위에 무조건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타입 에러. 우리 타입이 서로 안 맞을 때 나오는 에러가 이 타입 에러입니다. 밑에 보면은 설명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우리 int 정수형이랑 str 문자열을 서로 더할 수 없다라고 써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숫자 10과 문자 7을 진짜로 더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거 또는 숫자를 문자로 바꿔서 더해주면 됩니다. 숫자와 숫자, 문자와 문자는 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제가 str 하고 소괄호 이렇게 둘러싸였죠. 이 애가 이제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str에서 소괄호 열고 그 안에 숫자를 넣어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문자로 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문자 10과 문자 7을 더하면 107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문자를 숫자로 바꿨는데 여기 int를 사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nt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int 해서 소괄호 열고 str2를 쓰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숫자 7이 숫자로 바뀌어서 17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여기 str2가 지금 7이라는 숫자만 적혀 있는데 실제 문자 뭐 a, 가 이런 식으로 문자가 적혀 있으면 에러가 나니까 꼭 안에 있는 숫자만 있는 문자인지 확인해 주시고 형 변환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산술연산자를 배웠으니까 실습을 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1과 num2에 숫자 23과 3을 집어넣고 얘에 대한 결과로 더하기 결과, 빼기 결과, 곱하기 결과, 나누기 결과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주피터 켜주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이제 제가 마크다운으로 산술연산자 실습이라고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먼저 num1에는 23 그리고 num2에는 3이라는 숫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num1과 num2에 따른 이제 뭐 더하기 결과, 빼기 결과, 곱하기 결과, 나누기 결과를 하는데 얘를 프린트 하려면 보여주려면 프린트라는 얘를 쓰게 되고 여기에 더하기 결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포매팅을 이용해서 결과를 올려주기 위해서 중괄호를 쓰게 되고요. 점 포맷 하고 이 안에 결과를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더하기 결과는 num1이랑 num2를 플러스 십자가의 키워드 더하기 키워드를 쓰면은 우리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더하기 말고 이제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시면 되고요. 더하기 대신에 빼기, 여기도 곱하기는 별이죠. 나누기는 슬래시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결과가 잘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num1과 num2를 키보드로 입력받아서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결과를 한번 연산을 해볼 겁니다. 실제로 값을 직접 써놓고 그에 따른 연산 결과를 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받아온 값을
내가 원하는 연산을 처리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형식이 더 많기 때문에 키보드로 직접 입력받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키보드 입력받는 건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키보드로 입력받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타이틀 보시면은 인풋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인풋을 이용을 하셔야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인풋하고 이 안에 문자열로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써주시고 실행을 시키면은 밑에처럼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는 문구가 그대로 나오게 되고 오른쪽 여기 부분에 제가 입력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133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했고요. 133이라는 숫자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 133이라는 숫자가 num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num이라는 변수를 출력하면 몇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133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양쪽에 따옴표가 있어요. 얘들은 문자열이라고 했죠. 인풋을 이용해서 입력을 받게 되면은 문자열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까 같은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문자를 뭘로? 숫자로 바꿔주셔야겠죠.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int 그리고 float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int는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하는 게 이제 int고요. float는 문자열을 실수로 변환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 받을 때 애초부터 숫자만 입력받게 하고 걔를 바로 숫자로 사용하게 된다면 여기 보시면은 int를 input 바깥에다가 씌운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input에서는 문자가 나오지만 바로 숫자로 변환돼서 num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num을 출력하게 되면은 밑에 이제 따옴표가 없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num1과 num2를 한번 키보드로 입력받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우리 한 개 있으니까 얘 그대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해가지고 여기 num1 또는 num2 부분에다가 키보드로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put이라고 하고 첫 번째 정수 입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정수 입력이라고 할게요. 지금 일단은 제가 일부러 정수로 변환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시키게 되면은 밑에 이제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저는 7, 그다음 두 번째는 3이라고 쓰도록 하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보면은 타입 에러가 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마이너스는 문자열을 뺄 수 없다, 사용할 수 없다라고 써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 input이라는 얘는 우리가 문자열로 반환이 되기 때문에 숫자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수만 입력을 받을 거기 때문에 int로 이렇게 둘러싸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대로 똑같이 실행을 7, 3 하게 되면은 잘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input 함수를 사용할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여기에 입력을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 다시 컨트롤 엔터 눌러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에러가 나기도 하고 아예 여기 위에 부분에 별표가 뜨기도 합니다. 그럼 별표가 뜨게 되면은 얘가 계속 내부적으로 대기 상태가 되게 되는데 이 대기 상태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동작이 안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여기 위에 네모 보이시죠? 또는 이 오른쪽에 리스타트를 눌러서 다시 잘 동작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에 별표가 계속 떠 있다 그러면은 여기 위에 두 개 중에 하나를 눌러서 다시 실행한 후에 다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고 산술 연산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머신러닝 딥러닝이라는 변수 하나 받아가지고 점수를 입력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그 입력 받은 거에 합계와 평균을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파이썬 점수 입력, 머신러닝 점수 입력, 딥러닝 점수 입력을 하나씩 받은 모습 볼 수 있고요. 그에 따른 합계나 평균이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 하신 분들은 같이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이라는 변수에다가 정수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int input 파이썬 점수 입력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파이썬 점수를 입력받을 수 있고 그 다음 머신러닝은 제가 짧게 줄여서 ML이라고 하고 int input 머신러닝 점수 입력이라고 하고 그 다음 딥러닝은 deep이라고 하고 int input 딥러닝 점수 입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합계와
평균을 구하면 되는데 우리 합계는 어떻게 구하죠? 합계는 3개의 점수를 전부 다 더하면 되고, 그럼 평균은 이 3개의 점수 다 더한 거에서 우리가 개수만큼 과목이 있으니까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합계를 프린트 하는데 한 번 더하는 걸 한 번 또 쓰고, 평균 구하는데도 더하는 걸 한 번 쓰기 때문에 스코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 합계를 하나 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에다가 이렇게 다 더해서 저장을 하고요. 난 프린트 합계 똑같이 포매팅을 이용해서 포맷 여기에 스코어 하면은 우리 이제 합계가 출력이 될 거고, 난 프린트 평균은 스코어에서 우리가 총 3개이기 때문에 3개로 나누면 평균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파이썬을 잘하기 때문에 100점, 머신러닝도 잘하기 때문에 100점, 딥러닝은 한 90점 정도 하게 되면 합계는 290, 그 다음 평균은 96.6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산술 연산자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연산자를 이어서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